대한민국을 순사에 기억하자는 뜻으로 이게 또 분위기가 이러져갖고 뭐 예목도 안 맞추면 그냥 작헌예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앉으시고 이 작헌가는 우리 단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충무는 내일 채설해 할 건데 읽진하고 문구만 한 문구만 갖고 와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문구 앞에는 당신네가 먼저 가냐 참신네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행참신네 현문학도 배래 그러면 아까 4절 지금부터 배엄은 숙이시고 흥엄은 이러시고 네 번 오는 겁니다. 배, 흥, 배, 흥, 배, 흥, 흥신 행강신예 은간분선항전계 단장님은 끌고 앉으세요. 공양혼관 지작에 공로혼관 지우개 그날 공양을 사전 침주장 사진이 따라서 건강은 가만히 있어요. 따라네. 다 따라오고 다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왔어. 감상해 오셨으면 그러면 헌간 세배 헌간만 세배 헌간만 한 번 더 하세요. 세배. 그대로 이제 무릎을 다 굽이세요. 충분을 읽겠으니까 제가 저쪽에 가서 제8월 신묘사 25일 을묘 우와 균문학도 단장 신성범 감수로 전유재성신 지연 나산천 신천 자연세 우천 인간세 신성 선천고 우인 망자묘 대인 대이승 대산 기상고 무지경 하초 자유방 세인 연기지 도방 세계화 인기 부여지 시천 막해산 산계 태신신 여린 기화동 풍소랑 신년 성현신이 소도 칭연문 연연욕성선 신만연기사 사동 사우행 정신사사행 원망부이나 산재기
전문 학도사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배, 동, 배, 동, 배, 동, 배, 동, 이렇게 음복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합시다. 버려. 있었는데 여기에 기둥을 보게 되게 돼 한 면에 명이 9마리씩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각 해가지고 8, 9, 10 해가지고 공자님이 유명한 제자를 여기에 명으로 묘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질문이 없어요? 위에만 보고 아래는 안 보지? 아래쪽을 보십시오. 연꽃을 보게 되게 되면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나갔어요? 어느 방향으로? 불교 문화에서는 연꽃이 하늘 방향으로 행했지만 유교 문화에서는 이 연꽃이 땅 방향으로 행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묘사하는가? 공자님은 땅에서 제일 높다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 문화하고 유교 문화의 다른 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데요. 그래서 아무나. 그래, 대단해. 이런 것이 침전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중국의 문화를 보게 되게 되면 앞에 주요 건축이 이 뒤에는 무조건 침전이 돼요. 왜냐면 침전은 누구를 모신 사당이냐면 부인 사당을 하고 보시면 돼요. 빨리 그리고 부인 침전이기 때문에 우리 남성분들 안쪽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나 우리 사모님들 안쪽에 들어가서 간단히 보이죠. 기관씨라고 합니다. 기관씨. 공자님한테 19살의 시절로 와서 20살 공자님 아들 이름이 뭐죠? 공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분들이 저 기둥에는 영을 찾아보게 되는데 여기에 기둥을 찾아볼 때 기둥에는 무엇을 그려놨는가 한번 찾아봐요. 무슨 새와 꽃이 있습니다. 무슨 새와 무슨 꽃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요. 연꽃하고 연꽃 아이가? 야, 남성분들 들어가면 안 된다니 왜 남성분들 들어가요? 보십시오. 빨리 여기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 빨리 정확하게. 연꽃 넣어. 빨리 무슨 꽃이 있어요? 무슨 꽃? 공자의 부인들 쓰세요. 목당꽃하고 봉황시에 그려져 있습니다. 차벽팀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저 뒤에 두 개 나와야 돼요. 뭐예요 이게? 성인들이다, 성인들. 기간에. 야, 펑크면서 어디? 야, 문화재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 아유. 응? 보기엔 탁본을 수업 시킨 것 같은데. 자, 우리에게 보십시오. 공시 가문의 자손들이 역대 명필을 모방해서 글자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글은 영원히 다 못 배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약 600여 개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600여 개 조각으로. 그러면 600여 개 조각이 글씨체가 모두 다 틀려요. 그래서 중국 글은 약 600여 가지 종류를 나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오네 빨리 갑시다. 네. 출발! 위에는 침전, 좌측편에 보시게 되게 되면 상고 5대를 모신 사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신 사당. 그리고 여기 이터가 바로 옛날에 공자님이 어머님하고 살던 예터가 되는 것입니다. 예터. 그러면 현재 이 좌측에 비적 같은 걸 보게 되면 공시 가문의 첩보. 옛날에 우리 종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데라 글을 많이 남기게 되는 거. 비석이라 글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노벽이라고 써놨습니다. 노벽. 그러면 노벽이란 명칭이 어떻게 오게 되는가? 공자님이 제9대손이면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해.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고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분서경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제9대손은 진시황이 온다니까 그때 당시에 진시황이 이 공자님 곡부로 오기 전에 서안에서 유교 문화를 배운 사람 500명을 생매장해버려요. 그래 그것도 시원치 않아서 공자님 고향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 후손은 할 수 없어서 진시황이 온다니까 많은 책을 이 벽에다 숨겨두고 숭산에 가서 운거를 해버린 거, 운거. 안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왜 역대 황제들 공자님을 존중하게 되면서 이 벽을 흐무게 되니까 여기에서 많은 유명한 책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굴지가 바로 로나라에서 발굴돼서 로나라 로자를 붙이고 벽에서 나왔다 해서 벽제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벽이라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노벽. 앞에 가서 보시게 되게 되면 노벽 앞에서 사진을 찍은 분들은 사진을 찍고요. 그 좌측편을 보시게 되면 옛날 옛적에 공자님이 마시던 우물도 보입니다. 우물. 앞에 노벽이라 글자에 사진을 찍고 그쪽에 보이시죠? 그 맛이 좋은가? 그리고 노백은 왜도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 진시황이 분서경유를 한 나왔다. 공을 맞추겠네. 소리 나는 거 나도 모르겠어. 한 번씩 두드리면 됩니다. 빨리 갑시다. 이것도 뭐? 시래당. 시래당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시와 예절을 하는 곳이 아닐까요? 시와 예절을 하는 곳인데 원장님 여기 모여 앉아서 제자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아들한테 시와 예를 가르치던 분이에요. 시와 예를 맞아 내가 그 기억 났다는데 그때 와서 계속 얘기해줬어. 저는 이제 전우물이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런 설명서 같은 거 어디 있으면은 뭐죠? 내 이름을 시래당에 이름을 줘. 좀 이따 나가, 좀 이따 이런 친구라고 저 공부로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이따 나가요, 우리 팀은! 자꾸 혼자 남의 팀에 따라다니. 이게 개화나무가 이제 선생님 저기 아마 공자님 집 앞에 있었다는 얘기인가? 이게 보게 되면 당귀회라고 써놨는데 이게 당나라인데 괴나무가 되죠. 이 나무가 창명하냐? 당이니까 당나라는 어느 뜻이 되고 공자는 어느 뜻이 되고 저거는 춘추전국 시대. 왜요? 공자는 춘추시대 사람이고 전국 춘추전국이라 하면 이야기하면 안 돼. 춘추시대 사람이고 맹자님은 전국시대 사람이고 그래 춘추전국 시대라 하고. 공자는 춘추시대 사람이라는 알았어. 되게 성나라 때 그냥 알았어. 원래 여기 오면 이분들이 원래 무엇을 드셔봐야 되는가 하면 공부가연을 드셔야 돼. 공부가연. 이제 봅시다. 우리 이런 친구하고 오늘도 담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여보시고 은행이 열렸어요. 은행? 네, 좌우에. 좌우. 한 가지 먼저 글자나 보이시죠? 글자. 화장실. 네, 기사 바꿔주세요. 우리 나갈 적에 등으로 나가서 잘 타고 공유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점은 아까 입장권은 아직도 버리면 안 돼. 아직도 한 공을 더 보고 마지막에 그 공을 본 다음에 저한테 입장료를 저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 왜서 그런가 하면 그 가이드 영수증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을 영사에 가서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녹차한 곳이 이게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 공자님의 장손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던 곳이 바로 우리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장손들만 살던 집이에요. 장손들만. 그러면 여기도 그래요. 살던 집이기 때문에 관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청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들어오면서 앞에 보이는 것이 중공문이라고도 하고 이식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은 어느 시대에 여는가? 황제들이 왔을 적에는 이 문을 서서 열지만 일반 문백관들이 왔을 적에는 좌측이나 우측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좌측이나 우측을 보시게 되면 육청이 되는 것입니다. 6품 이상 관원들이 곡군의 일을 관할하는 곳이 육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육청. 작은 방이 공명보다 더 나와요. 여기는 460개 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지금 들어선 곳이 공시가문의 장손이 여기에서 일을 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청에 해당된다. 그리고 좌측이나 우측에 보시게 되게 되면 위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풍. 위풍. 그리고 교회 쪽을 보시게 되게 되면 공자님의 후손들한테 역대 황제들이 준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찾지 말고 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자금성 지마가 되는 것입니다. 황제집 문 앞에서 말을 탈 수 있는 것은 오직 공자님의 후손이에요. 후손. 그래도 공자님이 덕분에 공자님의 후손들이 많은 좋은 명의를 많이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특히 송나라 때 와서는 공자님이 장손들한테 많은 땅을 주고 세를 모두 면세해버렸던 것입니다. 세를 면세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공자님 덕분에. 그리고 요 이자를 보게 되게 되면 이게 매를 치는 이자입니다. 매를 치는 이자. 그러나 공자님의 후손들어서는 여기 매를 맞으면서도 아프다는 말을 못한답니다. 오직 하는 말은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아파. 을 걸쳐서 이당으로 오는 요 사이에 이 위에 천방을 보셨어요? 위에 천방. 천방을 보면 어떻죠? 아주 깨끗하죠? 사실 깨끗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당시 여기에 먼지가 너무 많이 앉고 이러니까 고구시 시장이 사인을 받아서 이것을 닦아버린 거예요. 그거는 꼭 기억하죠. 문화라는 거 닦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닦고 고구시 시장이 잘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화를 닦으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선 곳이 이당인데 이당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공자님이 장손들이 잠깐 휴식을 하고 책을 보고 차수를 마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적이 많아요. 그러면 비적의 글자를 보시게 되면 이게 목수수자 맞죠? 그럼 이거 누가 썼는가? 위에부터 보시게 되게 되면 바로 우리 서태후가 씁니다. 서태후. 이게 누구게 자신이 3살짜리 아들을 황제 직위에 놓고 정권을 틀어진 사람이 바로 우리 서태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태후가 나쁘다는 것보다도 이 사람 이 시대부터 중국에 낙후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세계하고 교류의 문을 닫은 사람이 바로 서태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 청일전쟁에서 실패로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바로 실패로 되는 것입니다. 실패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서 서태후가 이 목수 숫자를 써서 연정공 공자님의 후손한테 이런 글자를 남겨줬는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서태후가 이런 글자를 안 써준답니다. 오직 공자님의 후손한테는 이런 글자를 써줬대요. 그러면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사인을 어디에 박아요? 밑에나 박혀요. 여기에 보게 되면 위에다 박았어. 그럼 왜서 위에다 박는가? 이 여자 황제가 남자들이 아래에 찍는 이것을 위에다 찍어가지고 남성을 투혼하겠다는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재미있어. 학교가 안 되니까 사인을 받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를 대신해서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공자님이 덕분에 공자님이 장손들만 이렇게 좋은 명예까지 받았다 하게 되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2당하고 요 3당 요 사이에는 요 태호석을 놨습니다. 태호석. 그러면 태호석을 놓은 원인은 왜서 태호석을 놨느냐? 이 구멍을 보게 되면 어느 구멍을 보나 다 뚫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사상은 어느 구멍으로 나가나 다 뚫고 나는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가사를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인가요? 바빠다. 만약시 공시가문에서 큰 죄를 범했다 하게 되면 무릎을 꿇는 장소가 바로 여기요. 무릎을 꿇고 여기 햇빛 속에 여기에 앉아 있어야 돼. 왔다 갔다 하기로 앉아 있어야 돼. 무릎을 꿇고 그러면 이 빨래 방식은
뭐요? 빨래 뭐라고? 빨래판처럼 이런 데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게 되게 되면 병법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고 또 찾아보시게 됩니다.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은 우리 관청에 해당되고요. 이 뒷부분은 우리 내장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장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공시 가문에서 장손들이 부인하고 생활하는 집 뒤쪽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하인들은 뒤쪽으로 나름대로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서 못 가게 되는가? 교회는 여자 하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황제 집도 그렇잖아요. 황제 집은 여자들이 많은 곳은 남자 하인들이 마음대로 못 가거나 남자들이 그 무엇을 잘라버리잖아요. 버릴지게. 예. 그래서 만약에 남자 하인들이 강박적으로 간다게 되면 때려 죽여도 상관없다. 예, 그런 글씨판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예, 그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내다보는 게 여기가 물을 길에다 보면 안에서 쓰면 남자들은 안에 못 들어간다. 남자 하인들은 뒤쪽으로 못 가시기 때문에 남자 하인들은 물을 길어서 이 안쪽에 부어놓게 되게 되면 여 하인들이 안에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 석재, 구름다는 일제에서 성자 이름이 왔어. 그쪽으로 안 가면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연애 편지도 넣어줄 건데 뭐. 교수님 무슨 내용이냐? 용마네 용마. 그럼 봅시다. 하게 되면 만물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근데 짐승이 탐욕스럽게 올라가서 무엇을 먹으려 하는가 하면 태양을 먹으려. 태양을 먹기 전에 짐승이 타종부입니다. 그러면 공시가문의 장손이 매일 아침마다 관청에 해당되는 앞으로 일보로 갈 시간이 먼저 이 그림이 먼저 보이잖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먼저 보이는 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처럼 너무 탐욕스러우면 안 된다.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이 짐승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는가 하면 탐욕스럽다는 탐이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탐. 사람이 탐욕스러우면 안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말을 여기에다 놓으셨다고 보시면 돼. 이해하시죠? 갑시다. 빵이 되는 것입니다. 전상방은 공시가문의 사품이장 관원을 접대하고 공시가문의 대잔치를 벌리는 집이 바로 이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안쪽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공시가문에 살던 그 모습, 손님을 접대하던 이사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잠깐 보시죠. 그리고 보신 다음에 이쪽에 저 유리창문에 가보시게 되면 공시 건유황제 친딸, 건유황제, 청나라 건유황제 친딸을 공자님이 후손한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지고 예물, 용이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창문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얼마나 엄마가 무서운데 왕자님이. 그러면 76대 지켜준다고 그래요. 전 부인하고 결혼했지만 또 아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해서 또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눈이 받게 되니까 여하인이라면 아들이죠. 여자 하인 왕씨하고 눈이 맞아서 아이를 낳는데 우리 77대 직계손이 되는 것입니다. 77대 직계손. 그럼 77대 직계손을 놓고 보게 되면 저기 대만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77대 직계손이 여기 오시게 되게 되면 이 삼국은 사실 개인 재산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저 영국에 가게 되면 영국의 여왕이라죠. 여왕 그 가족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만약에 자본주의 사회에 되게 되면 이 재산을 이 집 가족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우리 중국에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세계문화유산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76대 직계손이라 하게 되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90년 전에 그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여기에 묘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보십시오. 이렇게 창문으로. 뭐 앉으니까. 수가니까 독을 먹어. 그 침상을 항상 만들어 놓잖아요. 척이 안 됐어요. 척이. 이게 지금 공부의 우리 마지막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76대 직계손이 살던 곳이고요. 76대 직계손이 부모님이 살던 위치는 바로 여기 위치되는 것입니다. 자식들하고 부모님이 살는 집이고요. 저쪽에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어느 가족에서 뭐 친척이 오거나 이러게 되면 호텔이라고 보시면 돼. 사람이 거주하는 여관이라고 보시고요. 여기 좌측편에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 여하인들이 일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쭉 보십시오. 좌우시간으로. 이것은 곧 방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이제는 여러분 동기부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약 10만 개의 묘지가 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좌측편에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다 묘지예요, 묘지. 그리고 저 뒤쪽을 보시게 되면 이 둘레 담이 있는데 이 담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7.5km입니다. 7.5km. 이 묘지를 하루 사이에도 못 보고 이틀 사이에도 못 보고 일주일 정도 봐야만 그 묘지 문화를 확실히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비록 성은 공시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묘지를 못 선택하게 되는가 하면 세 가지 원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하다시피 시집간 여자, 죄를 범한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이 유교 문화도 이 종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시 이 세 가지가 다 합리되게 되게 되면 묘지를 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까지 성 공신 사람들 계속 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책장에 보게 되면 공자님이 39대 직계손이 한국으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한국의 성 공신 사람이 지금 약 얼마 정도 되는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 정도.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에 묘지가 많다 해가지고 확실한 답안은 아니지만 약 10만 여 개 묘지가 있답니다. 10만 여 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금방 이 도로를 건너온데도 옛날 옛적인 묘지라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묘지 쪽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여기 비방을 하나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방은 우리 수수교라고 합니다. 수수의 강에 물을 이끌어 가지고 와서 수수교란 명칭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명칭은 왜서 이런 명칭이 오게 되는가? 공자님이 옛날에 옛적에 그래요. 잘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저 문화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죽기 전에 먼저 묘지를 먼저 선택한답니다. 그래서 공자님하고 많은 제자들이 여기에 와서 묘지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멈췄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제님, 성경님, 여기에 무엇이라 다 좋은데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나 하니까 물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자님이 한 말씀은 시간이 얼마 안 되게 되면 나의 묘지 앞에 물이 생긴다. 그리고 세상을 떴던 것입니다. 그래 그때 당시에는 또 제자들한테는 이것이 비밀이 되었던 거예요. 비밀이 되었어요. 그래서 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분서갱유를 시작해서 유교 문화를 파괴하게 되면서 여기 도중에 와서 강의 물을 이끌어 와서 이게 강을 하나 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파놨는가? 이 강을 파놓게 되면 공자님이 살던 집하고 요 묘지 사이에 강을 파면 공자님이 선맥을 끊으려고 파놨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공자님이 선맥을 못 끊고 후손들한테 아까 공부를 가보다시피 후손들한테 역대 황제를 얼마나 좋은 명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악은 영원히 어떻게 말해요? 모르겠어요. 우리 신도라고 합니다. 황제가 죽은 앞에는 여러 신도를 원래 만든답니다. 그러면 신도에 들어오셔서 이 두 기둥을 보게 되는데 이 두 기둥을 우리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는가 하면 망주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망주는 무엇을 묘사하는가? 이거는 금당 도시예요. 금당 도시. 저가 공자님이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올라갔다는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서 망주를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 표범입니다. 표범. 사실 우리 짐승 중에서 제일 흉악한 것이 우리 표범이에요. 그러나 공자님이 사상에 설국되어서 조용히 앉아 묘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후세인들이 표범이 수고를 한 데서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는가 문화 지식이 있다 해서 문표.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앞을 한번 만지고 지나간답니다. 앞을 한 번씩 만지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 짐승은 상당히 총명해야 돼요. 그러면 춘추시대를 놓고 보게 되게 되면 우리 문자 통일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간다게 되면 이 짐승을 타고 다닌답니다. 짐승을 타고 다니네요. 짐승을 타고 다니는데 이 짐승이 어디에 가서나 통역이 다 가능해요. 통역이. 그래서 짐승이 하도 총명하기 때문에 후세인들이 머리를 만지게 되게 되면
후손들한테 총명을 주고, 예, 눈을 만지게 되게 되면 광명을 주고, 등을 만지게 되면 높은 관직을 만든 겁니다. 아, 이거 싫다. 여기 앉아 가만히 있어봐.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까 선사 수직회를 보시고 공자님이 친히 심은 나무를 보고 이 두 번째는 자공 수직회입니다. 자공이 누구죠? 공자님이 유명한 제자입니다. 근데 자공이라는 사람 일생을 놓고 보게 되면 공자님한테 글을 배우고 장사하는 사례가 장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세상을 떴을 때 모든 제자를 참석했지만 자공은 먼 곳에 가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못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심고 기념비를 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념비를 셨는데 글자를 써놨는데 이 식자를 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점이 하나 없는 것입니다. 점이. 왜 점을 하나 없는가? 자공이 오직 한 분이 못 참석했더니 점을 하나 빼버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는 글자를 하나 써도 상당히 의미가 깊겠습니다. 바로 우리 공자님 묘지가 되는 것입니다. 대성지성 어디가? 공자님. 대성지성 문성왕이라고 우리 공자님 묘지가 되는 한번 해주시고요. 먼저 사진을 찍으십시오. 제가 사진 한번 하죠. 원래 묘지 앞에서 사진을 안 찍어. 얘들이 안 맞는데 사진을 찍 묘지 앞에 사진을 찍으면 얘들이 안 맞는다는. 묘지 앞에 사진을 찍으면 묘지 앞에서 사진을 안 찍는다는 거. 중국 문화의 찍지 않은 건 아닌데 사진 찍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없으면 해야지. 우리 시대로. 아, 그럼 찍으십시오. 먼저 사진을 찍고 다시 보여주십시오. 빨리. 여기는 원래가 벌초를 안 해요. 여기 단체를 안 찍어. 네, 벌써 하는다. 어? 아, 떼놈들은 와. 지금처럼 한번 하겠습니다. 지성 문성왕인데 저 밑에 글자를 보십시오. 지금 왕자로 안 보일 겁니다. 간체로 보일 겁니다. 그럼 왜서 그 간체로 보이게 만들어 놨는가 하면 우리 황제들이 왔을 적에 황제들이 무릎을 안 꿇었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훈련을 한 것이 만약시 간체로 이루어진다 하게 되게 되면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황제들이 선장한테는 무릎을 꿇지만 왕들한테는 안 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에 우리 황제의 명칭이 나와요.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 중국에서는 황제를 우리 다 왕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장군들이 저 위에 저 하나 더 높이 만들어놔서 건너품 하나 막아놨기 때문에 역대 황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따 가서 저것을 파가지고요. 그리고 좌측편에 보시게 되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공자님이 세상을 떴을 적에 일반 제자는 모두 참석하는데 자공이 못 참석했어. 그래서 또 일반 제자들은 묘지를 3년밖에 안 지켰지만 자공은 묘지를 6년이나 지켰습니다. 6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풀밭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묘지를 6년이나 지킨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후세인들이 자공이 허성이 지극하대해서 저 집을 지어놓고 저 비석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자님 묘지고요. 그리고 옆에 편에 보시게 되게 되면 이 옆에 편에 이 묘지가 바로 우리 공자님의 아들 공리 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묘지를 보시게 되게 되면 바로 우리 공자님의 손자 자사의 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묘지 문화가 맞아요? 어떻게 안 맞습니까? 우리 아빠 좀 시간이 왜서 안 맞는가? 오직 공시가문에서만이 묘지 문화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공자님보다 먼저 세상을 뜬 사람이 누구신가 하면 아들이 먼저 죽어요. 그러면 아버지 전에 아들이 먼저 죽게 되게 되면 아들 묘지는 여기에 선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누가 총명한가 하면 바로 이 손자가 총명해요. 이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자꾸 하는 말이 만약시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뜬다면 우리 아버지 묘지는 계속 밖에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니까 손자한테 설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한 말씀이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들 묘지를 옆에나 만들어 놔라. 그래서 이 묘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말을 중국말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세즈 보순입니다. 그래서
아들 묘지 자리가 어디가 돼야 되는가 하면 여기 앞자리가 되고 손자는 더 앞으로 가야만이 항상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묘지 문화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이 말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거는 세즈 보순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들은 손을 잡고 손자는 이렇게 앉게 됐다. 이것이 공시가문의 묘지 문화식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잠깐 또 2분 정도 자유시간을 주겠습니다. 빨리 사진을 찍고 바로 출발 준비하겠습니다. 가지는 기회 가장 간지러. 선생님 여유가 생겼어. 여기 어디예요, 선생님? 거기 어디예요? 만지러. 만들어? 통신. 네, 또 비 오는 날에 또 한 번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독한 곳은 우리 맹묘가 되는 것입니다. 맹묘도 우리 맹단님 사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갑의 비방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겠어요. 또 저기도 영성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비방을 보시게 되게 되면 아성묘라고 써놨습니다. 아성묘라는 말은 아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말이고, 그래서 공자님은 유교 문화를 창시하고 유교 문화를 크게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우리 맹자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인들이 맹자님을 아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국에는 6대 성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신가 하면 원성 주공입니다. 주공. 그거는 공자님보다 시대가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주공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성 공자, 세 번째는 아성 맹자, 네 번째는 복성 안자, 그리고 우리 술성 공급, 그리고 하나는 증성 증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쪽에 들어가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 현재 보게 되는 이 구멍은 뭐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공자님의 후손들이 맹자님이 유교 문화를 크게 발전시켰다 해서 이 사당을 지어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규모는 작았고 후에 우리 청나라 때 와서는 청나라는 우리 만족이 중국을 통일하잖아요. 그래서 만주족은 이 한족을 통일하기 위해서 유교 문화를 많이 접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이 건축도 우리 명천 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을 넣고 보게 되게 되면 원래 맹묘의 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송나라 때 우리 여기 주성 내에서 좀 높은 사람이 종을 만들었다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글자를 먼저 찾아보십시오. 중신, 예, 중신 요 신자를 보시게 되면 저 신자가 어떻게 되었죠?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대신 신자가 거꾸로 써놨다 하게 되게 되면 큰 망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주성에 제일 높은 직위를 맡은 사람이 종을 만든 사람이 목이 잘렸어요. 목이. 황제가 와보고 그리고 저 옆에 글자를 보시게 되면 황제 만실까지 써놨는데 대신이 거꾸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황제 만실을 부릅니까? 목이 잘렸어요. 목이. 갑시다 앞으로. 여기에서 저 학생들한테 가장도 여기에서 또 나무 역사가 좀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공명에 들어가셔서 우리 14너비 정자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중국의 당나라부터 미국 시대까지 황제들이 많은 기술을 소환하는데 우리 공자님, 맹자님한테는 요 기술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소환하는가? 우리 강희 황제가 저기죠. 그러니까 강희 황제가 맹자님의 신생으로 모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자님하고 맹자님이 다 있던 게 가르치는 그 규모가 당연하지. 우리 맹자님이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흔히 후세 사람들이 알려지는 것이 맹모 삼천주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맹모 삼천주교는 지금으로부터 2400여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건축 같은 것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것이라 하게 되게 되면 현재 보게 되면 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중국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맹모 사문사라고 합니다. 사문사. 맹자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집을 세 번 옮기게 돼서 삼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게 되게 되면 바로 이제 맹모 단지천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천이라는 말이 좌측에서 옆에 주석에 단지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는 맹자님이 공부를 하기 싫어서 어린 나이에 밖에 나가서 놀다가 학교를 안 가는 거로 그래서 저 밖에서 놀다가 들에서 놀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맹자님 어머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맹자님이 집에 들어서니까 맹자님 어머니 아무 말 없다가 싸던 그 배 있잖아요. 배. 그것을 가위로 베버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제 한 달 정도 이 배를 따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오늘 이 완공이 안 된 이 배를 가위로 베버리게 되면 무슨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게 되면 무슨 일이나 성공이 안 된다는 소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사, 자작, 중용. 중용이라는 말이 바로 누가 썼는가 하면 자사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사라는 사람이 바로 공자님이 우리 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어제 사실로 이야기하던 유교문화에서 산해학. 그러면 왜서 자사가 여기에서 자작을 했는가? 그러면 맹자님이 선생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이 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사한테서 우리 저 맹자님이 글을 배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제자들한테 글을 가르치게 되면서 이 책장 중용을 썼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처 이 장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갑시다. 여기 좌측이나 우측에 비석을 넣고 보게 되게 되면 바로 후세인들이 황제도 좋고 일반 높은 사람들도 좋고 맹자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이 비석도 바로 우리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게 다시 보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주요우측이 좌측 편에 무조건 왼쪽이 조심해주세요. 왼쪽 편에는 무조건 상 5대를 모신 저 사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 5대. 그러나 우리 맹자님 어머님이 유명했기 때문에 저 뒤쪽 편에 보시게 되면 맹자님 어머니 사당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규모는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저 비석에 저 글자를 보시게 되면 무교일이라고 써놨어.
그럼 어머님들은 그쪽에 가서 사진을 찍겠으면 사진을 찍고 와요. 기념.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머님은 사직을 기르는 데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이런 좋은 어머니가 있어야 이 훌륭한 자식이 나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하. 저쪽에 오시면 저 기석이 있어서 땅이 미끼니까 그쪽은 안 가시고요. 목요일이 목요일이 자, 여러분들의 지금 올라선 곳이 바로 맹자님이 우리 맹묘지역은 우리 아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성전. 여기 도중에 보시게 되면 도중에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맹자님이시고요. 그리고 저 우측편에 보시게 되면 맹자님이 선생, 정자, 맹자님 선생, 정자 우리 조각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두우니까 안쪽에 들어가 보실 분들 잠깐 보시고요. 상한이 좀 깎아라. 그래서 우리 저 사진을 못 찍으셨으니까요. 여기에서 한 장 찍게 되는데 20몇 명이 여기에 서게 되게 되면 좀 철꽃이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 위치에 우측에 보게 되면 아선전이라고 써놓은 글씨를 사진이 나오게끔. 너 맹자 제자. 거기로 오지 말고 자, 여기 티카. 중국이 매주 뭐야? 나가면 돼요? 맥주는 그냥 물 마시는 거 같고. 그죠? 그런 노래 있거든. 그래. 그냥 알아먹어. 우리 사람 중국인은 빼주먹었는데 기분이. 고기를 함께 가지고 3,000원 이거 걸려. 연결하겠습니다. 나는 높이 들어요. 춘자님 땅을 높이 들어요. 청춘을 노래하며 이 마음은 즐거우리 인생은 즐거우리 나의 사랑 나의 희망 다시 막히고 행복은 있으리라 나의 사랑 나의 행복 다시 막히고 행복은 있으리라 에코 최고다 최고 짜고 저거다 마시고 산에 가야 먹는다. 전바다의 사이 혹시나 못 마신다. 전투를 돌려서
잘하는 건 많이가. 그 중에서도 더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그 중 말고. 사역석간 그대가 리워 멀쩡여 너 가슴 속에 불나 당시타 놀아 가졌어 올 사랑의 그대 정처 없이 방랑의 길 걸어가다니 믿을 곳 없는 이 맘으로 내 홀로 걸어는 눈물 감춰도서 명랑하게 춤을 추며 얼마나 끝끝은 내 가슴에 떠오른다 그 붉은 장미꽃을 마시고 또 마시어서 마지막에 오늘 밤을 노래할까 정처 없이 방향의 길 걸어간다면 이별 곳은 난 이 맘으로 내 홀로